예, 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소년 분류 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 분류 심사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년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소년원이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년분류 심사원이란 무엇인가? 소년분류 심사원이라 하는 것은 소년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이 일시적으로 수감되어서 이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하여 분류하여 심사하는 법무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년분류 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일단 소년재판이 개시된 후에 첫 번째 심리 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 하에 이 보호소년을 좀 더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보호관찰 받는 소년이 보호관찰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의해서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관한 재판이 개시되고 그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인 경우로서 소년의 성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감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이 성인들이 일시 수감되는 구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소년으로서 소년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소년재판 수사와 재판 절차 진행 중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시적으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년재판이 벌어지는 경우 혹은 소년재판이 벌어질 예정된 경우 등에 소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종국 결정으로서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분류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수감되는 기관이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9주 정도까지도 수감될 수 있으며 한번 수감되었다가 중간 결정으로 재수감 결정에 의해서 수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첫 재판에서 3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는 중간 결정을 내린 판사가 다음 기회에 소년을 봤는데 아직 좀 더 소년에 대해서 분류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3주 연장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소년분류심사원은 단 한 곳 있으며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소년분류심사원은 실제로는 안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년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소년원은 소년분류심사원과는 다른 기관으로서 소년재판의 종국 결정에 따라서 소년이 수감되는 기관입니다. 소년재판의 종국 결정이란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그중 6, 7, 8, 9, 10호 처분이 수감형 처분이고 6호 처분과 7호 처분을 제외한 8호, 9호, 10호 처분이 소년원 수감 처분입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10호 처분은 2년 이하 소년원 수감 처분으로서 소년재판의 결과 종국 결정으로서 판사의 판단하에 소년원에 수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원 수감도 8호, 9호, 10호는 그 수감 형태가 조금 다른데 8호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재판 종국 결정이 난 후에 수감 기일을 정해서 자진하여 수감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면에 9호나 10호 처분이 나와서 소년원에 수감된다면 소년재판 종국 결정이 난 그 시점에서 바로 교도관들에 의해서 소년원에 수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도관이 아닌 보호관찰관이라든지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소년원 공무원들이 법무부 산하 공무원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8호나 9호 10호 처분이 나서 소년원에 수감된다는 것은 소년분류심사원 같이 중간결정으로서 수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갱생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갱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를 살리고 사회에 필요한 성인이 되도록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년원은 통상적으로 그 이름도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지금 현재 서울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고봉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대구소년원은 읍내정보통신학교, 전주소년원은 송천중고등학교, 청주소년원은 미평여자학교, 춘천소년원은 신촌정보통신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은 고룡정보산업학교, 대전소년원은 대선학교, 안양소년원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제주소년원은 한길정보통신학교라는 대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회 명칭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년을 갱생시키고 교육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고등학교 명칭을 쓰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됐든 소년이 됐든 수감된다는 측면에서 보호소년에게 막대한 불이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주도에서 만 18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해보죠. 제주도에서 만 18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단 관할 지역을 관장하는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는 사건을 살펴서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이 사건을 관장하는 제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는 당해 사건을 살피다가 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해서 좀 더 꼼꼼히 분류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재판부는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일시수감하기 위해서 육지까지 보내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비효율적이고 당사자에게도 곤란한 일이 될 수 있기에 이때는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라는 이름하고 있는 제주소년원에 일시 수감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때 아이가 제주소년원에 수감된 것은 종국 처분으로서 8호, 9호, 10호 처분 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 중 일시 수감 형태로 제주소년원에 수감됐기 때문에 이때 아이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는 제주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 경우 제주소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잡힌 기일에서 종국 재판을 받고 4호나 5호 처분, 그 이하 처분을 받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이때 만약에 종국 결정으로서 8호, 9호, 10호 처분 등을 받게 되면은 제주소년원에 수감 다시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분류심사원으로서의 수감이 아니라 소년원으로서 수감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은 수도권에 딱 하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적 거리가 상당한 지방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소년원이 대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국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